그래서 스틱형 젤 타입을 액상에 담아. 그래서 그걸 섞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쫑구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구독자 컨설팅. 네.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디님, 준911님. 유튜버 구독 중이면서 이너뷰티 전문 브랜드 제품 하나 준비 중인 DH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드려보자면 현재 평범한 주류회사 재직 중인 회사원인데요. 이번에 사내 벤처를 지원하게 되면서 이너뷰티 제품으로 사업화를 탄력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이제 창업을 개인 돈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정확하게 여기 써있진 않는데 사내 벤처로 한다니까 아마 개인적인 금액으로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사내 벤처로 하는 거니까 좀 실패에 대한 부담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해보는데 사내 벤처 실패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러면 또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까 사내 벤처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면 조금 더 도전적인 정말 벤처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뭐 개인 사업도 당연히 벤처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벤처를 하기에는 좀 무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내 벤처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템은 이너뷰티. 이너뷰티는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가 먹어서 예뻐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이라든가 히알루론산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면서 혹은 화장품 성분인데도 화장품 성분인데 일부는 섭취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도 수분 공급에 굉장히 많이 쓰는 성분인데 수분 크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그걸 섭취해도 상관이 없고 콜라겐 역시 피부에 많이 바르긴 하는데 주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혹은 재생크림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콜라겐을 먹어도 또 상관이 없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것들을 이너뷰티라고 하고요. 식약처 인증 기능성 성분들 중에서 피부의 어떤 효과 개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성을 고시하고 있는 성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성분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이너뷰티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다니기 전에 물티슈 원단 영업을 했던 터라 마스크팩, 물티슈 OEM, ODM 제조에 대해서는 사장님들 상대로 영업을 해왔던 터라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제품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의 장점은 사내 벤처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담감 측면에서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장점은 이미 OEM이나 ODM 비즈니스를 직접 해본 건 아닙니다만 관련 업무가 거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메일 내용도 아이템 하나인데도 질문을 주시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OEM, ODM 경험이 있기 때문에 OEM, ODM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데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OEM이라고 퉁쳐서 얘기해도 별 차이는 없어요. 대기업들이나 좀 중견기업 이상 전문적으로 그 분야가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자영업 레벨에서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OEM이라는 과정으로 하나에 퉁쳐서 얘기를 해보면 그 과정에 대한 이 DH님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 충분한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3개월간 제품을 알아본 바로는 건식 공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식품이고 식약청에 등록하는 문제 그리고 성분의 배합량에 따른 효용성과 건식 제조를 위해서 식품 영양을 공부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여 제조사들이 대다수가 주원료 타겟층, 소구 포인트 컨셉 원료 등을 전달해주면 그에 맞춰서 레시피를 짜주고 원료부터 부자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주는 ODM 방식이 많은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건기나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성분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이런 말씀들이 사실 많았고 저희가 화장품 성분에 대한 컨설팅 영상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죠. 성분에 대한 부분은 건강기능 식품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PDF들이 있어요. 매년 사실 그것만 읽어봐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성분에 비해서 건강기능식품 성분은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글쎄요 이게 임상까지 결과가 나온 건지 예전에는 뭐 생리활성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이 나뉘면서 어떤 것들은 임상에 뭐 결과가 있음 어떤 것은 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업체들이 그 생리활성 등급이라는 걸 이용해서 과도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더 크다 해서 그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능성 성분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는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떤 성분을 우리가 인간이 그걸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 최소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분들의 숫자는 화장품 성분의 숫자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품도 물론 화장품 쪽에서도 기능성 성분에 들어가기
공부하게 되면 그 숫자가 확연히 줄어드는데 화장품 성분이 예를 들어서 1000개다. 그러면 기능성 성분은 50개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이 화장품 기능성 성분 50개에 해당하는 게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는 뭐 이렇게 서칭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분을 어느 정도의 함량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성분과 예를 들면 A라는 성분이 있는데 A라는 성분을 섭취할 때는 B 성분을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는 전문적인 정보를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내가 다 공부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제조를 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제조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기사항에 보면 제조사가 있고 판매사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사는 사업을 오픈한 저희가 되는 거고, 제조사는 말 그대로 그걸 OEM 제조해준 업체가 되는데, 실제로 그게 건기가 됐던 화장품이 됐건 어떤 제품이 됐던 간에 그 제품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사와 제조사가 같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도 이게 내가 파는 게 아니라서 대충 엉망으로 막 만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화장품이나 건기나 이런 부분들,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핵심 성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 포인트 성분들,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지정을 해서 업체에 잘 전달을 하고 기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만 전달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라든가 혹은 이것과 같이 하면 좋은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게 되고, 우리가 그 추천을 받아들이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분에 대한 픽스를 할 수 있게 되고, 혹은 견적서 위주로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견적이 왔는데 생각보다 견적이 비싸다. 그러면 주 원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마케팅 포인트가 주 원료니까 이거는 못 건드리는데, 혹은 부원료에서 어떤 성분이 되게 비싸다. 그럼 이건 좀 빼줘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화장품 같은 경우엔 성분을 넣고 빼냐에 따라서 제형이 달라지고 질감이 달라지고 발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향이 달라진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건기 같은 경우에 사실 타블렛 형태로 대부분 나와서 이게 말랑말랑한 스쿠알렌 형식의 타블렛이든 혹은 딱딱한 타블렛이든 뭐든 간에 이 제형 자체가 이 알약 형태로 나와서 사람이 그냥 먹고 물로 삼키기 때문에 사실 특정 성분을 뺀다고 해서 거의 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맛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OEM이나 그런 형식은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학이라던가 혹은 뭐 화장품 화학 공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 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트렌드한 성분들의 흐름이 어떻게 가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현재 우리 화장품이든 혹은 건강기능식품이든 이런 거에서 인기 있는 어떤 특정 성분들의 사이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트렌드가 뭐며, 예를 들면 요즘 건기에서는 뭐 프로폴리스가 유행이다. 그럼 프로폴리스 제품들을 만들던가, 물론 옛날에 유행이었습니다. 혹은 요즘은 크릴오일 이런 게 좀 유행인데, 얼마 전에 크릴오일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방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계속 지나기 때문에 만약에 크릴오일이 트렌드라는 걸 알고 있는데 크릴오일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에 대해서 내가 그걸 캐치하지 못했어. 근데 크릴오일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좀 안 좋겠죠. 사실 반응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물론 제조사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요즘 크릴오일 좀 말이 많아서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것과 제조사에서 피드백을 받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계의 전반적인 성분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준비 중인 아이디어에는 이중 제형이 있었습니다. 이중 제형이 이중 제형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건기를 생각하면 에디가 지금 먹는 유산균 같은 경우 분말 타입이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타블렛 형태, 타블렛은 보통 딱딱한 그런 알약 같은 걸 타블렛이라고 하고, 스쿠알렌은 뭔지 아시죠? 말랑말랑한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의 일반적인 제형이 많은데, 물론 아니면 뭐 겔포스 같은 뭐 그런 홍삼 같은 젤 타입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액상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있는데, 이중 제형이라는 건 보통 그런 거예요. 이런 통에 있어서 예를 들면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는 알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까면 알약이 나오고, 알약을 입에 넣고 밑에 다시 뚜껑을 까서 음료를 먹던가, 아니면 알약을 알약대로 먹고 이건 이거대로 먹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중 제형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 계속 읽겠습니다. 네. 유사 제품이라고 한다면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오쏘몰의 이뮨이 있는데요. 네네. 포인트는 1일 위에 액상 없이 섭취로 타블렛 제작을 하고 액상을 더하여 휴대성 극대화, 예상 판매 가격 개당 2,500원 내외, 작은 박스 일주일 패킹, 큰 박스 한 달 패킹으로 진행 구상 중에 있는데요. 한정된 자원과 인력 속에서 한 가지 제품으로 브랜드를 내걸어서 스마트 스토어 및 쿠팡에서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제품을 런칭한다는 것 자체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최소한 라인업이 그래도 3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단 한 개의 제품으로 런칭하는 것 자체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의 경쟁 제품들을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투 하는 거죠. 결국에는 미투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우리 같은 어떤 듣보잡 자영업 레벨에서는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전략이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좀 검증된 전략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투 하는 거를 비난하지 않아요. 초코파이에 대한 미투, 뭐 어떤 새우깡에 대한 미투, 빼빼로에 대한 미투, 뭐 너무나 많은 미투들이 있잖아요. 대기업들도 뭐 라면들도 다 미투죠. 요즘은 어떤 회사가 어떤 걸 만들면 다, 그러니까 미투라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남들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미투를 야 창의성이 없는 놈들, 카피만 하는 놈들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비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투 전략 자체가 가지는 어떤 파워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미투를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도 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미투의 타겟이 무엇인가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청바지를 만드는데 리바이스의 미투다, 그러면 괜찮죠. 왜냐면 리바이스 자체가, 리바이스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리바이스는 그냥 대중 브랜드잖아요. 중저가 브랜드. 리바이스가 굉장히 프리미엄한 이미지가 있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중저가 브랜드를 카피해서 뭐 더 저가로 만들든 혹은 어떻게 만들든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청바지라는 아이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청바지라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리바이스가 차지하는 시장 자체도 이게 10%나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리바이스를 카피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명품 중에서 특정한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에디군? 뭐 이세이 미야케 바오바오백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면 지금 이 제품은 이중지형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 이중지형이라는 것들을 글쎄 해외에는 얼마나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품이 거의 없어요. 이 DH님이 말씀하신 요크루트, 한국 요구르트인가요? 야구르트인가요? 하여튼 뭐 그 업체에서 나온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 제가 볼 때 그렇게 판매량이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인터넷에서 서칭해봤을 때. 오프라인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제품을 인터넷에 처음 들여온 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독일의 오쏘몰 이뮨 이런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분이 설명할 때도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품을 만약에 카피한다고 해도 명품의 어떤 뭐라 할까요? 메스티지라 그러나요?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것들이 메스티지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쪽에서 보면 중저가 브랜드 같은 개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 하는 대중적인 명품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에르메스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에르메스 매장에 가서 문을 보시면 문이 굉장히 좁아요. 에르메스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루이비통 매장은 굉장히 문이 넓어요. 그 뜻은 뭐냐면 에르메스는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오란 뜻이에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 그게 에르메스다, 이런 거고, 루이비통은 말 그대로 문이 넓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많이 물건을 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이중지형의 이 이뮨이라는 제품은 그쪽으로 너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MSG 하면 미원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굴착기 하면 포크레인, 그런 것도 뭐 있나요, 에디군? 전기자동차 하면 테슬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이중지형에 이런 생긴 거, 야 이거 오쏘몰 이뮨 아니야? 아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 뭐 너무, 왜냐면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 보는 물건이면 누군가는 야 이거 획기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뭐지? 하면서 선택하기 어려운. 더군다나 가격이 개당 2,500원이라면 31분이라고 하면 75,000원인데, 물론 한 달분이라고 하면 할인을 하시겠죠. 근데 오쏘몰 이뮨 같은 경우가 직구로 하면 보통 68,000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가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을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 오쏘몰 이뮨이라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 제품 하나로 런칭을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브랜드의 제품 하나로 런칭하는 것 자체도 조금 비관적인데, 이 특정한 정말 이 카테고리의 이 제품으로 대표되는 이거를 미투 전략으로 나와서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하지 않나. 어떤 우리가 유산균이 있다, 그럼 유산균을 밑으로 어떤 걸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비타민이 있다, 어떤 비타민을 밑으로 뭘 만들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왜냐면 시장에 이미 그런 제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중제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제형 제품의 완전 대표,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팔리고 있는 그 제품을 카피라는 표현보다는 그 제품을 미투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이건 순전히 저의 추측이지만 이 사내 벤처에서 뽑히려면 윗분들이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특별한 그냥 이런 약 만들었어요 보다 확실히 이중제형이 윗분이 보기에도 뭔가 독특해 보이고 컨셉추얼 하잖아요. 컨펌하기도. 그리고 이게 실패 가능성도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중제형이 대중화되는 거를 그 이민보다 먼저 얘가 알릴 수도 있는 거죠. 잘 된다면. 아니, 국내에서도 근데 몇 개가 있긴 있어요. 비슷하게. 아니, 저도 근데 누가 먹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이민이었는지 뭐지 저도 관심은 없어서 안 봤었는데 근데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어떤 셀링 포인트를 늘 얘기하셨는데 네. 그 마케팅 포인트를 네. 그걸로 잡았으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셀링 포인트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또 경기에서는 그런 걸 잘 안 쓰지만 액션 GIF 같은 걸 통해서 직장인이 아침에 딱 회사에 딱 출근하자마자 자리에 딱 앉아서 병을 하나 딱 꺼내서 위에 뭐 탁 해서 타블렛을 입에 먹고 열어서 이렇게 마신 다음에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산뜻한 이미지 같은 걸 주면 포인트 자체는 뭐 말 그대로 그 자체가 특성이기 때문에 안에 성분도 물론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메인 타겟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다양하면은 좀 대중적으로 이제 이미 이 시장이 확보가 된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쏘몰 이뮨이라는 제품 자체가 이중제형 제품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오쏘몰 이뮨 알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아예 이중제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너무 대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온라인에서 아무리 많이 팔린다고 그랬죠. 리뷰가 뭐 만 몇백 개밖에 안 달렸던데 그게 많이 팔린 것 같지만 굉장히 적게 팔린 거거든요. 왜냐면 제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저희는 3중 제형을 만들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밑에 홍삼까지 껴주세요. 젤 타입으로. 젤 타입으로. 괜찮네요. 네. 네. 괜찮은데?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DH님 잘 들으세요. 맨 처음 위를 딱 열어서 타블렛을 입에 먹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밑에 액상을 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스틱형 젤 타입을 열어. 그래서 스틱형 젤 타입을 액상에 담아. 그래서 그걸 섞어.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아니면 우회하는 방법도 있죠. 글쎄요, 뭐 선택은 DH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고 사실 피드백이 좀 늦었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미리 좀 드렸어야 되는데 피드백 느려서 죄송하고 이미 저희 영상과 상관없이 어떤 결정을 하시고 탭을 나가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가셨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만약에 나가시지 않았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컨설팅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